오늘은 전자독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독촉에 대해서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 www.scourt.go.kr로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이 화면에서 제일 위에 왼쪽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면 그 다음 화면에서 밑에 전자독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전자독촉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전자독촉 초기 화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독촉을 클릭을 하면 전자독촉의 초기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보면 전자독촉 이용 안내가 있으니까 미리 자세히 설명된 것을 이해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독촉의 초기 화면에 보면 이 왼쪽에 로그인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가운데 사건 검색이 있네요. 지급 명령 신청을 마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 부호가 차 전후로 부여되면서 여기 일련의 숫자가 등장하는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건 번호 숫자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후에 자기 사건의 진행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추후에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된 뒤에 사건 진행을 알고 싶을 때에는 이 사건 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 로그인을 해서 이 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을 잘 설명해 준 개인 사이트의 설명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제1의 상단에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신청서 제출의 첫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개해서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제출을 하게 됐을 때 사건 정보를 입력하라 이런 화면으로 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하고 채무자 정보 입력하고 하는 단계로 사건 정보가 입력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사건 정보 입력을 보도록 하죠. 관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통은 채무자 주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관할 법원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와 동시에 SMS 수신을 원한다면 동의를 체크하고 하면 될 것입니다. 청구 취지는 실제 신청 취지, 청구 취지, 소송에서 청구 취지, 여기선 신청 취지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만약에 소송의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하는 거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플러스 독촉 절차에 든 비용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신청 취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독촉 절차 비용은 송달료 12,760원에 그 다음에 인지액까지가 독촉 절차 비용이 되겠죠.
청구 원인은 자신이 이러한 청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보면 요령 있게 기재하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법원 찾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주소를 넣고 조회를 하면 관할법원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채무자 주소를 입력하면 되죠. 만약에 그 채무자 주소지 이외에 다른 관할법원을 찾고자 한다면 특별재판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사건명 분류코드 말씀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매대금 0111, 매매대금 반환 012, 구상금 013, 대여금 014 이런 식으로 사건명 분류코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소송 목적 가액 청구 금액을 기입하라. 보통은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의 기입 등등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사건 정보가 입력이 끝나면 이번에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연인, 법인의 경우와 대칭되는 용어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주소 등을 기입하고 나중에 송달료 돌려받으려면 어디로 돌려줄 건가 해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채권자 정보의 입력이 끝나면 이번에는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도 역시 상대방 채무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등, 그 다음에 주소, 송달 주소 등을 적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채무자 정보 입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리인이 있다면 여기에 기입을 하면 되고요. 이제 첨부 서류를 체크해서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하겠죠. 여기 체크하는 이름에 없는 서류는 부속 서류를 체크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하는 파일 유형은 이미지 파일도 가능하고 PDF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첨부 서류가 입력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가 제출되는, 작성된 신청서가 제출되는 단계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에 전자독촉 절차에 대한 블로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납부를 하면 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를 하면 그래서 제출이 되면 결제가 완료되면 사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해서 제출 내역을 우리가 조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알려준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마치도록 할게요.